반갑습니다. 평생 동안 콘텐츠 현장에서 제 삶은 콘텐츠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명작이 지금 포항에서 태어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포항은 무슨 도시죠? 빛의 도시죠. 그 다음에 철강의 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봐서 이 철강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이 4차 산업, 여기까지 연결되도록 하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력, 그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가야 포항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령문화연구소에서 만든 김효영 크리에이터가 만든 이런 작품들이 한 개에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팔리는 이런 명작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이 세계로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에 있어서 멋진 그런 명품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문화가 돈이 되는가? 문화 콘텐츠가 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8년 전에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평생 방송 현장에서 제가 만든 대표적인 그런 참여한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킬러 콘텐츠 방귀대장 뿡뿡이 제가 만들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밖에 고향에다 봉사할 수 없어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만,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나온 것이 최근 저희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인기 베스트 1 엄마 까투리입니다. 엄마 까투리는 작년도에 2017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애니메이션 부분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콘텐츠 대상, 영예로운 대상패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이런 콘텐츠입니다. 얘 이름이 꽁지, 얘 이름이 둘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남매들이죠. 이것은 전부 다 지역 밀착형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기반형 콘텐츠가 왜 나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면은 인류 콘텐츠를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화두입니다. 서울에서는 문화산업의 9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아시다시피 뽀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명품 콘텐츠가 수도권에서만 집중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 있는 문화자원이나 이야기는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거의 90% 가까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하지를 않아서 지역의 산업은 자원은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인데 우리는 이것을 산업으로 일으키지를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니까 되지요. 지역 기반형, 지역 밀착형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로 연결시켜서 나온 것이 며칠 전에 이것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어요. 실제 단편형으로 시작한 것은 8년이지만은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것은 방송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은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인기가 있던 것은 1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 1000개 작품 중에서 하나가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말하자면 그런 전통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안동에서 이런 것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보였듯이 비녀는 포항에서, 경상북도 전역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는 뭐냐면 구름빵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야기들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면 어마어마한 문화산업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가능성을 찾아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받은 크린 콘텐츠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방송 대상을 12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 다음에 업체들한테서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주는 것이 토이 어워드 특별상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콘텐츠 대상은 전부들 다 우리가 잡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면은 작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런 콘텐츠 산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들 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뽀로로가 4대 보험되는 일자리 8만 명이 먹고 삽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가 지역에서, 더더욱이나 지역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만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영토가 넓어진다, 지경이 넓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원소스 멀티유스 OSMU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소스 멀티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인간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논에 물까지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멀티죠.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경사가 났던 것이 뭐냐면은 올림픽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봐서 정말 대단한 연출가들, 기획자들을 위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동계올림픽은 멀티유스, 그 다음에 융합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스의 성공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논에 물 떼고, 자, 지역에서 콘텐츠 만들어서 자긍심도,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도 누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부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빅킬러 콘텐츠, 세계적인 킬러 콘텐츠 하나가 나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온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은 빅킬러 콘텐츠죠. 얼마나 우리가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낮게 살아야 되고 봉사하고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자연 속에서 학습시켰던 그 프로그램이 강아지 똥이잖아요. 그 작가가 제가 태어난 고향에 있었더라. 나는 이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냐면은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릴 때 돌아왔어요.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입니다. 돌아와서 고향에서 장가도 가지를 못하고 혼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7평짜리 움막에 살면서, 7평짜리 움막 이겁니다. 움막에 살면서 인세를 얼마를 남기고 돌아가시느냐. 한 달에 생활비는 한 달에 5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빈 생활을 몸소 실천을 하셨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정생 작가, 아동문학계의 거장이시잖아요.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 이분이 여기에서 썼던 작품 중에서 하나가 엄마 까투리였습니다.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엄마 까투리는 한택제라는 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지역에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그 산에서 봄철에, 요즘 같은 봄철에 불이 났어요. 9마리 새끼를 깠던 까투리 어머니가 뜨거우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새끼는 불 속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세계적인 공통 가치 중에서 특히 유독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희생정신 대단하신 어른들 아닙니까? 불에 다 타버렸어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3일 뒤에 박서방,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이 박서방이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은 이 작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었냐면 이 뺑덕이라고 지었어요. 이 뺑덕. 뺑덕이가 올라가니까 앉아서 요만한 시체 속에 무슨 소리가 났겠죠. 기척이 났겠죠. 그리고 멍멍 하니까 뭐냐면은 엄마의 죽은 시체 속에서 9마리가 털도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와서 살았더라. 그 시체가 어머니 냄새가 배였기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 이 철없는 9마리 새끼는 그 속에서 장기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1년 뒤에 이 장기가 날개가 날개짓 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던 날 눈이 내려서 어머니의 시체를 덮고 있습니다. 하얀 봉우리가. 거기 와서 장기들이 암숙공들이 와서 9마리가 엄마 그 소리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일직교회 종탑이 나옵니다. 종소리. 40년 동안 이 작가는 글 쓰는 것 외에 자기 고향에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종지기를 했는데 그 종지기를 하면서 이 종소리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야 되고 봉사의 종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맨손으로 종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슬프죠? 그럼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깐느 방송제 깐느에 갔습니다. 깐느에 가서 이것을 보였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고 아니면 중미 사람들이건 유럽 사람들이건 전부들 다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눈이 퉁퉁 부어서 선생님처럼 울었어요. 우리나라의 모성애를 세상 속으로 가져가면 글로벌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99%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었던 것이 지역 산업의 콘텐츠 중에서 가장 재미났던 이런 콘텐츠들 하나하나가 까투리 속에 나오는 이것은 그 지역에 나오는 나무들도 그대로 집어넣고 이야기들도 그대로 집어넣고 요 새끼들이 나와서 걸을 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은 이게 걸어갔죠. 뭐냐면은 노다리밟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 이것은 지금 현재 유튜브상에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올리면은 300만 명, 400만 명이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산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몰랐습니까? 바로 이거죠. 엄마까투리 뮤지컬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마까투리 뮤지컬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기 있느냐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베스트 1입니다. 예매율 100% 1위 지금 거의 한 48개 도시를 돌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에서는 세 번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즌2, 시즌3 만들면 또 이것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그 속에서 배우들과 심지어 거기서 나와서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상품들을 파고 기념품 파는 그분들도 마찬가지 이것은 창의적인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난번 경상북도에서 엑스포를 했습니다. 엑스포를 어디 가서 했느냐? 베트남에 가서 했어요. 호치민. 호치민 지금 보면은 정말 말하자면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경상북도가 이 엄마까투리를 가지고 VTV7에다가 방송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시청자들이 거의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는 이런 베트남에서 이 콘텐츠 하나로서 VTV에서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이게 이제 산업으로 연결된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면 이거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인기가 있어요. 어린이 상품들은 다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요것은 지역에서
한 대학생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얀 데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도록 해서 고택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다 이것을 보이는데, 요거 어린아이들한테 신기면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거 사주지 않을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이게 산업으로도 연결되는 이런 케이스. 이거는 뭐냐면은 보리입니다. 보리를 가지고 쿠키를 만듭니다. 요즘에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상품들 엄마들은 기를 쓰고 먹입니다.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 중에서 일본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죠? 구마모리입니다. 진도 7.6 때문에 일본에 쑥대밭이 됐을 때 바로 구마모토에서 지진 때문에 야단이 났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도시가 우리보다도 더 남쪽에, 저 일본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구마몽 하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사랑을 하고 농산물 1차 산업에다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이 1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결정적인 캐릭터가 구마몽입니다. 그 86%가 1차 산업하는 농민들하고 수산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1차 산업 생산하는 분들한테 이것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소득을 창출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관광, 문화, 교육 이런 곳에다가 널리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마몽을 보러 구마모토에 몇 번 갔었는데 정말 부럽다 못해서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지역 콘텐츠들이 나와야 된다. 지역 기반의 콘텐츠들이 나와야 된다. 지역 기반의 콘텐츠가 나오면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흥분을 해줘야 됩니다. 콘텐츠 하시는 분들 고향으로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뭐 때문에 정말 말해서는 야단 법석 그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은 사람이 넘치는데 지역에는 이야기 산업들 원천 자료가 너무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고생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게 지방 분권이고 지역 분산이고 균형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머천다이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지역의 자존심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될까요? 뭐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데 겨우 1년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저는 아까 말씀드려서 처음에 비녀가지고 얘기를 했죠. 포항제철이 강철 회사로 가는 한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첼시의 실패 사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냐면 고품격 콘텐츠로 연결시켜서 가공을 해서 이것을 보석으로 팔아먹는 소위 가공기술, 콘텐츠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어난 고장에서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까요? 들어보면 어디든지 가면은 모든 산업들이, 모든 교육들이, 모든 관공서의 공문 하나에도까지도 전부 이것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산업적, 문화적,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부가가치는 너무나 많다. 테마파크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면은 시내버스를 서울에서 유행하는 타요버스 그거 왜 계속 만들어요? 지역은 지역대로 목포에 가면은 목포에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창원에 가면은 창원에 대한 버스가 있어야 되고 포항은 포항에 버스가 있어야 되고 안동은 안동대로 엄마 까투리 버스가 있어야 되죠. 안동에는 엄마 까투리 버스가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 말 듣지 않으면은 힘들 때 엄마 까투리 버스 타면은 2시간씩 힐링을 하십니다. 얼마나 재미나는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콘텐츠의 위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별들이 모이는 콘텐츠 대상, 이를테면 코엑스에서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열리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영광을, 지역에다 기쁨을 준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스태프들하고 매니저들이 같이 나눠 쓰고 있는 상금을 나눠 쓰면은 그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니지요. 상금 1,000만 원 받았어요. 대통령상 1,000만 원 받았던 거 전부 그 날짜로 해서 국고에다가 예입을 시켰습니다. 수입으로 집어넣고 다시 의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일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잔치도 꼭 서울 수도권에서만 삐까삐까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낮은 곳에 가서 작가가 낮은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분의 말하자면 그 겸손한 정신을 살려서 며칠 전에 어디 가서 했느냐? 장애인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지역의 콘텐츠의 대표 사례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잘 회자되고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 콘텐츠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얘가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난 한제미나리와 한제미나리를 잘 먹어요. 한제미나리를 잘 먹는 건데 얘가 청도는 소싸움이 유명합니다. 지역에서. 그렇죠? 얘가 누구하고 싸우느냐면은 얘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송아지인데 좀 가까운 데 가면은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 그런 로보소가 있었어요.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로보소하고 싸우는데 얘가 기진맥진해서 져요.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부르는 게 뭐냐면 친구야 부릅니다. 근데 친구가 누구냐면은 한제미나리를 재배하는 그 뒷산, 청도 뒷산의 화악산 바위 틈에 사는 까치가 얘한테 물에다 먹이는 게 뭐냐면은 미나리를 갖다 먹여요. 그러면은 변신을 해서 슈퍼 바우소가 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슈퍼 바우소가 돼요. 슈퍼 바우소가 돼요. 근데 슈퍼 바우소가 저걸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전부 이야기거든요. 만들면서 여성들이 시장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남성의 근육미, 슈퍼 바우소 해가지고 근육을 갖다 저렇게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게 금년 있잖아요. 금년 4개월 동안에 청도에서 한제 미나리 수익이 3개 마을에서 그대로 잡혀는 것이 얼마냐면 수익이 300억입니다. 300억. 이게 지역 밀착형, 지역 기반형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콘텐츠의 바로 힘이라고 봐요. 지역과 밀착되면은 미나리도 팔고 일자리도 만들고 청도 한제에 가면은요. 한제 미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에 일손이 모자라서 씻어내지를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제 미나리에다가 삼겹살 싸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지역 밀착형 콘텐츠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바우가 송아지가 먹고 나서 바로 제일 첫 번째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변신이 되는 겁니다. 바우 변신이 되는 이런 이야기죠. 바우 이야기. 다음에 뭐냐면 지역 밀착형 중에서 여러분들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뭐죠? 수산물의 콘텐츠는 뭐냐면 대표적인 대명사가 고등어입니다. 국민 생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동은 내륙이잖아요. 영덕 동해안에서 옛날에 구루마 이를테면은 수레에다가 실어서 오다가 채거리라는 곳에서 그게 썩으니까 거기에다 간제비를 했던 게 그게 안동 강고등어인데 안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뭐냐면은 전라남도의 여수 출신의 허영만 작가한테 가서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강고디 이야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강고디 이야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보태서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강고등어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졸업식 노래 다 아시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한시골로 나무하러 들어갑니다. 알차리가 뭐냐면 바짝 마른 그 가지예요. 알차리 석짐하니 해가 저물어 집에 와서 저녁 먹기 마치 맞더라. 이 노래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지역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걸 노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동 강고디를 갖다가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다가 전부 확산을 시켰습니다. 매출이 30%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야기를 밀착을 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결을 시키면은 진짜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눈에 물 떼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그 앞마당에서 가장 보석 같은 우리 뭐냐면은 우리 국토가 뭐죠? 섬, 보석 같은 섬이잖아요. 독도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독도 강치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섬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오손도손 사는 평화의 섬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섬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박물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 거의 우리가 한 DVD를 2만 개 정도를 지금 뿌렸는데 이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재미나잖아요. 이것은 가까운 일본과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을 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동해에 있는 보석 같은 섬에다가 이야기를 심으면은 더 재미나는 이런 콘텐츠가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느 곳이나 전국에 요즘에는 거의 다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관광 안내사들도 많고 스토리텔러들도 많고 합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은 지역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되지 서울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서 와서 지역에서 와서 하면 관심이 없고 정말 말하자면 이 꽃만 챙기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스토리텔러가 나와서 그 정자에서 이 정자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탁청정이라는 정자입니다. 탁청정이 뭐냐면 수은자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조서 수은자빵,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쓰셨거든요. 거기에서 앉아서 퇴계두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류필기라는 스토리텔러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비서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사람이 이런 스토리텔러,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젊은이들의 문화적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이다.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 사람들이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있는 이야기,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붐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서 자기 조상들을 가지고 한다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뮤지컬을 만드는데 락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두 눈이 빠질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해서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 실명을 한 락이라는 한 여성의 비참한 이야기를 뮤지컬을 만드는데 이 뮤지컬을 누가 만드느냐? 지역 사람들, 후손들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청년들이 만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통이라든지 차용을 해가지고 빌려왔을 때 서울에서 기획사나 프로덕션들이 와서 오면은 지역에서는 최고의 콘텐츠를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을 참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청년들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2, 3년 동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은
비킬러 콘텐츠가 나옵니다.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콘텐츠가 전부 지역민들이 사랑해줬고 처음에는 정말 시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내를 하고 경애를 하고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역 사람들을 졸로 보면 안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 청년들이 고향 떠나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풍토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주면서 칭찬해주고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 문화 산업을 키우는 키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 스토리 이것이 문화자원이 왜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표준 교과서에 등재된 왕의 나라라는 뮤지컬입니다. 왕의 나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연출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민왕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우리 고향의 이야기가 나중에 통일시대가 되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 공민왕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개성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노국공주예요. 노국이 어디죠? 노국공주는 원나라 분이에요. 원나라는 몽골이에요. 우리가 몽골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킬러 콘텐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몽진 말하자면 쫓겨왔어요. 쫓겨왔던 것을 파천의 역사로 할 수 없이 정말 우리 주권에 의해 가지고 여기 왔다는 역사로 바꿔 가지고 미화를 시키고 정말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바로 8만 명의 관객들이 연인은 8만 명이들이 와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천년불패의 땅 내가 태어난 곳은 천년불패의 땅이라는 것을 노래하도록 한 곳이 왕의 나라예요. 노림수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들 다 뭐냐면은 지역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들도 있고 택시 운전수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승부를 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한 9개월 동안 연습을 했었거든요.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에는 실용음악과도 없고 국악과도 없어요. 뮤지컬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아마추어들이 그런데 불러가지고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교강사들을 통해가지고 9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면 그거 전부들 다 기술이 노하우가 어디나 남아요. 여기 다 남지 않아요. 그것을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일직손씨 손홍양 문중에서는 와가지고 진짜로 거금을 주고 가셨어요. 경이요. 그리고 배우들한테 제일 첫날 전부들한테 한 분한테 10,000원 사례 그러니까 10,000원 사례를 10,000원 사례로 만들어서 하나씩 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도 만들었던 것이 왕의 나라입니다. 지역의 이야기는 문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콘텐츠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관련 산, 학, 관, 은, 연 여기에서 최고의 그런 가치로 이것을 살펴줘야 청년들이 서울로 낭망하고 서울로 가지 않거든요. 그 가능성을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콘텐츠 산업은 지역 콘텐츠 산업은 지역 기반형으로 만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필목 가지고 했던 우리 시대보다도 여러분들은 전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콘텐츠가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콘텐츠를 또 한번 설명해요. 지역에서 나온 것 중에서 동해안에서 나오는 콘텐츠 한번 얘기를 할까요? 예, 재밌죠?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호보트입니다. 호보트. 경상북도에서 가장 작은 시군 중에서 속하는 영덕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개발한 호보트입니다. 이 호보트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특화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했을 때 지역에서 매칭비라고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매칭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영덕군에서 정말 재주 좋게 그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5, 6억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안서가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다 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배도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수륙 양용 이를테면은 이게 로봇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로봇.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영덕군 강구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제안서가 마켓에서 국제 마켓에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 마켓에 들어가니까 이걸 보고 프랑스에서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방송도 되질 않았는데 작은 영덕군의 홍보부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가 생겼고 올 여름에 영덕으로 오면은 호보트 테마파크에서 사람들이 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파는 곳도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장사 해수욕장에는 또 더 큰 테마파크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들 다 서울이 아니고 지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에 프랑스 국영방송하고 지금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방송이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뽀로로보담도 더 좋은 지역의 가능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홍보 대사로 이것은 갈 수밖에 없다. 콘텐츠는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은 궁이라는 작품인데 만화입니다. 하회마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회마을에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번 오면은 그 다음에는 안 와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지와 추억과 그리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줄 방법을 찾다가 만드는 것이 만화입니다. 저 제일 중간에 제일 큰 저 친구가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이상 속에서 가장 멋있는 남성상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작가들한테 만들어뒀어요. 최신이가 저기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거기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최신이 집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림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콘텐츠의 새로운 어떤 그런 위력이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인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면은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해줄 때 사람들이 모인다. 돌아온다. 지역에 돌아오는 떠나지 않은 도시보다도 이상적이라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생각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가 흐르고 교육이 흐르는 피렌체와 같은 역사도시. 이런 도시를 지역에서는 왜 못 만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향이 발전하도록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고향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고 인정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고향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고향은 뭘까요? 고향은 우리 동네 시골 이야기로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고향은 어머니. 고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향이 잘 살 수 있도록 문화계, 산업계 모든 사회 지도층들이
진정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향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저는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골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서 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선현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화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을, 그 DNA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죠.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서울에 가서 승부하기보다는 내 고향을 지키면서 승부를 하겠다, 내 전문성을 살려보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방향 자체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역 밀착형 콘텐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나도 하죠. 어떻게 하냐? 불광불급 미쳐야 된다. 고향을 위해서 미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의 가치라고 한다는 것이 산업으로 연결됐을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못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 하나가 엄마가 둘이 이거 생일날 선물로서 가장 인기 있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산업도 활용을 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나가지만은 산업으로 연결돼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유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경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품격 콘텐츠가 왜 서울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지역에서 나와야 되죠. 이 과정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과정을 마케팅으로 연결시켜서 누구든지 보면 이거 보도록, 이거 찾으러, 이거 사러 오도록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싸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삽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비싸면은 고품격 콘텐츠는 고품격 콘텐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독도컵 이런 것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컵 한 번 버리지 않고 이 컵을 선물을 했더니 의식 있는 어머니가 뭐냐면은 이 콘텐츠는 절대 어떤 경우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디자인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콘텐츠가 지배를 하고 콘텐츠 그 핵심 중에는 뭐냐면 디자인이, 그다음에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스토리 하나, 전라남도 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논비탈에 세워져 있는 비문 하나의 석청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청 이야기. 석청이 뭘까요? 꿀이죠. 야생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산업적으로 이용을 한 지혜가 있었어요. 석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지리산에 시아버지 봉양을 잘하던 며느리 한 사람이 한겨울에 석청을 먹이면 시아버지 병이 쾌차가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갔다.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효성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석청, 그 피를 가지고 농산물에다가 연결을 하고 벌꿀에다 연결을 해서 산업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지역에 다 있습니다. 지역에. 부산에서부터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목포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령도까지 전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문화산업의 핵을 이루는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마르크 샤갈 있잖아요. 마르크 샤갈이
작품을 그리는 그 세계적인 작가가 고백을 한 것이 뭐냐면은 나 이야기의, 나 작품의 90%는 어머니의 무릎 속에서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쿵푸팬더 작가가 제니퍼 여넬슨,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산업으로 가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스토리 자원이 많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버무려서 우리나라가 더 멋진, 말하자면 미래 세계로 분통 같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그런 귀향 생활의 8년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